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익 소각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익 소각에 대한 질문과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진행도 많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익 소각에 관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에 대한 내용들을 한 대 한 대 모아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총정리 시간이다.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이익 소각을 진행한 업체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벌써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당시에 과세 처분을 받은 회사 중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불복을 하겠다 해서 행정소송까지 들어간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 해당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익 소각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계십니다.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 결과는 국세청의 손을 다시 들어주는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진행된 건에 대해서도 다 국세청이 이기는 쪽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익 소각을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익 소각을 해도 된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문제가 되었던 이익 소각은 배우자에게 증여공제를 활용하여서 회사의 주식을 6억 원 내의 가액만큼을 증여를 하고 바로 배우자의 보유 주식을 전부를 이익 소각한 다음에 그 소각 대가를 다시 대표자에게 전달을 해서 가지급금과 상계한 케이스입니다. 이익 소각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이후로 기존에 진행하였던 방법을 수정하여 신박한 이익 소각이 있다 해서 많이 소개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배우자 증여 후에 배우자의 주식만 불균등 소각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불균등으로 소각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주식을 균등하게 액면가로 소각을 하면 배우자한테 증여하지 않아도 세금 없이 잉여금을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다수 좀 맞아 보이는 느낌으로 보여지는데 액면가로 소각을 하게 되면은 이익 소각을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크게 없어진다라는 거죠. 자본금이 굉장히 큰 회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자본금이 20억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어떤 시도를 해볼 만한 구조가 되는데 대다수 회사들은 자본금이 거의 1억 미만에 해당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이익 소각을 한 1억 정도의 금액만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도한 수수료와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봤었을 때 굳이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쳐지게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방법들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전환을 하고요. 주주가 상환을 요구를 하면은 우선주를 회수하고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대신에 상환우선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식이 교환이 되겠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금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자체가 25%가 최고 세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최고 세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의 유리한 관점에서 세금을 절세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실질과세 원칙의 이슈에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이 이익 소각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이익 소각의 새로운 방법들을 들고 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익 소각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그래서 작년부터 불거진 이익 소각에 대한 분쟁은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의 문제이고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괜찮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세청에서 세법과 상법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여기 중요한 게 적법이죠. 적법하게 진행되어 있는 이익 소각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익 소각의 솔루션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이익 소각에 대해서 사례와 효과는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적인 상담으로 문의를 주시길 바라고요. 거듭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찌됐든 국세청은 이익 소각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자세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사실인 거고요.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하다 이렇게 접근되는 부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